시간여행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죠. 놀랍게도 시간은 고정된 흐름이 아니라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조차 이미 시간여행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일방향의 흐름 말이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러한 직관적인 시간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흘러가는 보편적인 시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죠. 한 관찰자에게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찰자에게는 사건 B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관찰자 모두 옳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얽혀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1908년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작업을 발전시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이 하나의 직물로 짜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공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천문학자들은 수성의 궤도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모든 행성의 궤도는 정확히 예측되었지만 수성만은 예상과 달랐죠.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으면 표면이 움푹 들어가는 것처럼 태양 같은 거대한 천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휘어진 시공간 영역을 지나갑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이 부정확해지고 오직 아인슈타인의 이론만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실험과 관측이 이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일식대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 중력파의 검출, 블랙홀의 발견까지 모든 것이 시공간의 실제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한다는 영원주의 또는 블록 우주 이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치 책의 모든 페이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순간이 함께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과거와 미래는 모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자의 모습도 시공간의 다른 영역에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여행은 정말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입니다. 우선 미래로의 시간여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브루노 로시는 우주선 연구를 통해 시간여행의 첫 번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면 뮤온이라는 불안정한 입자가 생성됩니다. 뮤온의 반감기는 100만 분의 2.2초에 불과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뮤온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론적 시간 지연 효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므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로의 시간여행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에 비해 느리게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여행한다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도 당신에게는 몇 년만 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ASA의 우주 비행사 쌍둥이 마크와 스콧 켈리의 경우를 보면 스콧이 우주에서 더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현재는 형인 마크보다 약간 젊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분명한 시간 여행의 효과죠. 또 다른 형태의 시간 여행도 가능합니다. 바로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입니다.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는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거울 사이를 빛이 왕복하는 시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 시계를 강한 중력장에 놓으면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빛이 더 긴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계가 더 느리게 작동하게 되죠. 이 효과는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GPS 위성들은 지구보다 약한 중력장에 있기 때문에 지상의 시계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어떨까요? 이것은 훨씬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1937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빌렘 야콥 반 스톡홀름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닫힌 시간선 곡선을 허용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공간에서 과거의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1974년 프랭크 티플러는 구체적인 시간여행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을 가진 무한히 긴 원통이 빠르게 회전한다면 그 주위의 특정 궤도를 따라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실용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웜홀입니다. 1985년 칼 세이건이 소설 콘택트를 쓰면서 킵 손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손은 웜홀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웜홀은 시공간의 서로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원리죠. 만약 웜홀의 한쪽 끝을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도 완전히 비어있지 않고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용적인 규모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주끈이라는 가상의 물체도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끈 주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돌면 과거로 갈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양자 얽힘을 이용한 방법도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유명한 역설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자신도 태어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모순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연대기 보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우주가 시간여행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역설이 생기는 상황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고르 노바코프는 자기 일관성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과거로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원리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공이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의 자신과 충돌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충돌하면 색깔이 바뀌어서 흰 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흰 공이 다시 시간여행을 한다면 같은 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검은 공과 흰 공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양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여러 개의 평행 우주로 분리됩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시간여행자는 자신이 떠난 우주와 다른 우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를 죽여도 그것은 다른 우주의 할아버지이므로 원래 우주의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세계 해석은 양자 불멸 실험으로도 설명됩니다. 당신이 50% 확률로 죽는 장치에 100번 노출된다면 생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100번 모두 살아남는 우주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우주의 당신은 자신의 놀라운 행운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옳은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여행의 역설들을 해결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보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분명히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나 GPS 위성들이 경험하는 시간 지연이 그 증거죠.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현하기에는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 있습니다. 웜홀을 만들거나 우주끈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양자중력 이론이 완성되면 시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하는 블록 우주에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선을 따라 여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도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미래 또한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여행이 언젠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고 미래의 탐험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시간의 신비를 계속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간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적 가능성보다는 시간과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강을 따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니까요.